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되고 파이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1파이가 3,000불, 3만불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 파이코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이의 가격이 거래소에서 널뛰기 하듯 움직이게 되면 생태계 내에서 파이코인이 과연 거래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파이의 생태계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파이코인의 가격이 높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가 거래의 매개가 되는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파이의 높은 가격을 원한다면 거래소에서 파이의 가격이 결정되기보다는 차라리 GCB 운동처럼 미리 파이의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저는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닌 파이 프로젝트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파이오니어 중 한 명으로서 제 의견을 공유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질문들이 지금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분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파이가 거래소에서 1파이가 3,000불, 3만불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측,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파이 가격이 널뛰기 하듯 변동이 되면 거래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GCB 운동처럼 미리 파이의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CB처럼 파이의 가격을 결정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 생각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파이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 심리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학자 존 내시가 고안한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협동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배반을 선택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죄수의 딜레마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용의자 2명을 따로따로 수사실로 불러서 자백할 기획을 줍니다. 용의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둘 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징역 1년을 주겠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백을 했는데 당신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석방이 되고 당신은 20년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둘 다 자백을 하면 모두 10년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조건을 주어주면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치는요. 둘 다 침묵을 하고 모두 공평하게 1년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수학적 논증이나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요. 각 용의자들은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옵션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용의자 한 명이 내가 우리 공익을 위해서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수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자백을 하지 않았다가는 상대방은 석방이 되고 나만 덤탱이 씌어서 20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자백을 하게 되면 운이 좋으면 나는 석방이 되거나 최악의 옵션이 되더라도 서로 10년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20년형을 혼자 받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은 경제학, 지정학, 정치학, 생물학, 생태학, 심리학 등등 모든 곳에 기본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이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GCB라는 용어를 떠나서 누군가가 이 파이코인의 가치를 유지를 시키는데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노벨상을 받은 존 내시의 기초 이론, 죄수의 딜레마의 논리를 깨부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1파이를 예를 들어서 10US달러로 고정을 한다고 커뮤니티에서 합의를 해본다라고 하겠습니다. 10US달러, 10달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10US달러 가치가 있는 과자를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내가 이 과자를 1파이로 교환을 한다라고 해도 다른 누군가는 이 똑같은 과자를 1.5파이나 2파이, 3파이로 교환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나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파이가 아닌 2파이로 거래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그 2파이에 거래된 기록을 보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은 파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3파이 또는 4파이로 교환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5파이까지 교환을 해보려 했다가 그렇게 되면은 파이는 많이 교환받을 수 있겠지만
커뮤니티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비난이 두렵기도 하고 또는 너무 터무니없이 파일을 많이 받아내면 실제 이 파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4파일까지만 받아보겠다. 이렇게 상황을 또 지켜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 경제를 일으키는 이 게임 이론에는 정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아주 극단적인 예만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이 현재 접속해 있는 단 10명만 있는 카톡방이나 아니면 10,000명이 있는 어떤 카페 커뮤니티나 아니면 수백만 명이 있는 이 국가나 지역의 파이 커뮤니티를 보았을 때 단 한 번도 파이 가격이 그 다수에 의해서 단합이 되어서 그 가격을 유지하며 또는 그 가격 부분의 합의점에 달하여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파이코인 수량이 다르고요. 파일을 보는 이 기준 가치가 다르고 현금 보유량이 또 다르고 프로젝트를 신뢰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래소의 상장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 가치 변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어팀에서 파이코인 가격을 처음부터 딱 정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코어팀에서가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파이 가격을 $10라고 지정을 해도 죄수의 딜레마는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니콜라스나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가격이 $10 이상 일시적으로 펌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 $20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 죄수의 딜레마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격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가 코인의 특정 가격을 직접 언급해서 커뮤니티를 단합시키는 행위는 매우 큰 리스크로 손꼽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파이는 미국의 프로젝트죠. 미국에는 SEC가 있습니다. 다수의 코인 프로젝트가 지금 증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SEC가 이런 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이상 그런 미친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GCB라는 행위는 코어팀에 의해서도 이미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캠페인으로 공식 채팅에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GCB 운동이 도를 넘어서고 수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일정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래 가치가 아닌 경우 거래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데요. 코어팀의 멤버죠. IHM은 공식 채팅을 통해서 GCB 인플루언서들과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파이 가치를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글로벌 합의 가치로 위장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는 파이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며 파이오니어들은 거래 중에 항목이나 이 서비스의 가치를 파이 가치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GCB 단어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터무니가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즉 코어팀이 이 GCB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적어도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파이코인의 이 가격을 단합하는 행위를 지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글들로 파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코인이 존재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C나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지속적으로 약 1US 달러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 1US달러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1에 정확하게 고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조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항상 정확하게 $1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1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1US달러에 어떻게 고정되었는지 패깅이 되었는지 한번 보자면요. 이것은 그냥 어떤 커뮤니티의 말이나 합의로 그렇게 생성된 가치가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하나는 실물 자산인 미국 달러가 준비금으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가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치와 동일한 1US달러가 지정된 기관이나 은행에 보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된 USDC의 총수와 준비금으로 보관된 현금 자산의 비율이 정확하게 맞는지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만 보자면 탈중앙 시스템 화폐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방면으로 효율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레거시 금융과 합쳐진 토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의 형태로 발행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5개 블록체인에서 이 USDC가 사용이 되고 있고 예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알고랜드, 스텔라 등등 수많은 블록체인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어지고 있고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파이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와 흡사한 프로토콜을 가진 스텔라를 보시면요. 스텔라 또한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텔라의 네이티브 토큰인 XLM도 존재하지만 XLM은 변동성이 크고 차익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도 보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토큰 사용을 원하는 유저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USDC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과거에도 1달러이고 현재도 1달러이고 미래에도 1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데 좀 더 직관적이고 가격 변동에 큰 부담을 덜한 상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파이에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C와 같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스텔라는 프로토콜 2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소로반이라는 강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은 유틸리티 토큰들이 이 스텔라 위에서 토큰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파이 또한 미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바로 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 안에서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토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래에 만약 파이코인이라는 네이티브 자산으로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은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지만 안정적인 타 자산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면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또는 파이 자체가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옵션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참고로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생성된 USDC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요. 파이 블록체인 위의 토큰이기 때문에 그 USDC가 전송이 되는 데는 파이코인이 여전히 수수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파이 위의 토큰들이 움직이는 데는 모든 전송 수수료는 파이코인이 연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USDC가 파이는 아닐지라도 파이의 생태계가 크게 확장하는 데에는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약 파이코인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이가 USDC처럼 1달러나 5달러, 10달러에서 변동이 없는 코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파이코인이나 USDC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USDC로 예를 들어봐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USDC 채굴자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초기 채굴자이기 때문에 1000USDC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USDC가 1달러이기 때문에 1000달러를 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초기 채굴자는 돈을 1000달러를 번 것이기 때문에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USDC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거래를 하는데 큰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달러고 내일도 1달러고 한 달 후, 1년 후에도 1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변하지 않는 가치 1달러짜리 토큰을 모으기 위해서 새로 유입되는 유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비트코인부터 주식, 부동산, 이 모든 투자 상품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것에 유입이 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자산의 변동성을 기대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산들이 변동성이 제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아무도 그 자산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변동성이 0인 파이코인이나 USDC가 있다면 초기 채굴자들만 이득이 있을 뿐 새로운 투자자들이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USDC나 USDT 또는 이더리움의 스테이블코인 다이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1달러가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USDC가 100달러와 패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달러를 투자를 하셔서 1USDC를 모으시고요. 지갑에 1년이 지나도 가치는 그대로 100달러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하기 전에 그 단기간 동안 변동성 없이 가치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놓을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잠시적으로 매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그래서 파이가 성장을 하려면 파이코인의 변동성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변동성의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변동성을 얘기를 할 때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환율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 파이가 달러와의 환율비가 지속적으로 같다라는 것은, 즉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파이코인의 구매력이 동시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시간 경과에 따른 미국 1달러에 대한 구매력 변화를 지금 보시는 것인데요. 1달러는 1913년에 비해서 무려 26배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3년에는 1달러로 초콜릿바 30개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 똑같은 1달러로 맥도날드에서 가장 저렴한 커피 한 잔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유명한 차트이고 모두 다 이론을 아시겠지만 이 초콜릿의
절대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져서 생긴 현상입니다. 달러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달러의 희소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치가 매일 요동치고 내일의 가격도 당장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또 이것으로 P2P 결제에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가치가 저장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치가 우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거래 매개체로는 메리트가 떨어져 보이고 달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달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치 저장의 수단을 이 비트코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P2P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산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보존시키고 싶고 또는 증가시키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의 가격은 좀 요동칠 수 있더라도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서 본인의 자산을 더 몇 배로 늘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 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파이코인도 이 비트코인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P2P 거래에 어려움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화폐와 이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좀 더 이해를 하시면은 질문자님의 이 딜레마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를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를 하나의 완성된 결제 시스템으로 전제를 하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 딜레마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예전에 아프리카나 동남아 생태계 영상을 자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그곳에서 생태계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으니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파이 생태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의 이 펀더멘탈이 매우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 설명을 드렸고 그 펀더멘탈은 파이코인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국가나 지역, 그 국민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는 블랙락과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투자 상품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 전에 10년이 넘는 역사성을 가져가면서 여러 내재 가치를 증명을 해왔습니다. 여러 펀더멘탈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 펀더멘탈을 굳혀왔던 그 코너를 보면요. 모든 것이 화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국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탄생을 하였고 또 지정학적인 이슈가 터지고 국가와 은행을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은 본인의 생명을 비트코인에 의지한 채 국가를 탈출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증명하고 펀더멘탈을 단단하게 구축을 하는 빌드업을 해준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처럼 금융 인프라가 뛰어나고 IT 강국에서는 파이코인의 쓸모가 우리의 목숨처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블록체인의 생태계 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면요. 한국 정도 되는 이 선진국 국가에서는 이 저소득 국가의 펀더멘탈을 확인을 하고 그 역사성을 확인을 한 후에 2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국가에 더 걸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가 정말 필요한 곳을 한번 보면요. 은행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국민들 또는 본인의 이 구멍가게에 카드 단말기조차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에게 매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자국의 화폐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어서 다른 안정적인 자산에 기대어야 되는 그런 국민들에게 이 파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파이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파이의 이 변동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런 문화가 깊숙이 정착이 되면요. 이것은 파이의 매우 강력한 펀더멘탈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을 통한 이제 큰 손들의 또 다른 2차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파이코인이 3,000불, 30,000불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측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가격은 예측을 잘 못하겠고요.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열리자마자 1파이 얼마 간다 또는 1년 후 얼마 간다. 저는 이것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파이가 거래 매개체로 유의미하게 사용이 되어질 정도로만 초반에 가치가 형성이 된다면 그 후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 선호도만 낮추게 될 수 있다면 파이로서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입니다. 파이 유통량이 10년 안으로 몇십억 개가 되었던 아니면 수백억 개가 되었던 간에 전 세계 인구의 상당 퍼센트의 이 파이코인 생태계가 도달할 수만 있다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거라는 믿음에서 저는 이 파이코인을 지금도 채굴을 하고 있고 이 생태계를 응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